그러면 프린트 보면서 이제 프린트 받아온 거 보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작품들 같이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중요한 작품 위주로 하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이제 시험 끝났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시의 표현법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과제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직유법인지 은유법, 뭐 대유법 뭐 이런 것들 쓰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것들. 그리고 이것도 그 앞에 문학정리 노트 있죠? 문학정리 노트 제 1페이지에 그 시의 표현 방법이 정리된 페이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선생님이랑 같이 와서 답을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전문학, 고대가요가 있는데요. 이제 고대가요는 그 삼국시대 초기까지, 그러니까 고대 부족에서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의 노래를 얘기하는데 거의 초반에는 이런 의식묘들이 많았어요. 의식묘라는 건 주술이죠. 단체 우가 하면서 주술을 거는 거고요.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묘의 성격에서 시작이 됐다. 근데 이것이 서정시로 발달이 돼요. 서정시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시거든요. 그래서 서정시라는 건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시고, 자,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가요에서부터 우리 현대시가 발달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설화 속에 삽입되어 전해졌다. 여기죠. 설화 속에 삽입되어 있어. 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시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록 수단이 없었죠. 삼국시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는 조금 말이 어렵게 됐는데 요 밑에다 쓰시면 나중에 한자로 번역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한자를 수용하고 나서요. 한자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래서 이 노래의 원래 형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고대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대가요의 공통적인 특징은 설화 속에 삽입된 노래의 형태라는 거예요. 한자로 번역돼서 기록됐다는 거고,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저거보다 다 알아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구지가의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면, 구지가는 거북을, 왕을 내려달라고 거북을 위협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술노예요. 주술요구 의식요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족들이 우가 하면서 주술거리죠. 그런 형식의 노래예요. 거북아 머리를 내어놓아라.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렇게 되어 있는 네 줄로 되어 있는 노래거든요. 이런 주술요 의식요고요. 이제 황조가는 꾀꼬리 노래가 나와요. 이 뒤에 조금 나와서 이따 볼 거고요. 이 황조가라는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서정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문학적으로 뭐냐면 고대 가요지만 외로움의 정서, 그러니까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서정시라는 문학사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가요들 대체적으로 단체 무가, 의식묘, 노동묘 이런 단체의 노래의 성격이 강한데 이 황조가랑 공무도화가 정읍사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이 다 서정시예요.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서정시고 대표적으로 황조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나머지 작품들을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럼 향가를 정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물어볼 겁니다.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제는 쓱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외울 건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고 언제 어느 때 향가가 뭐지? 라고 했을 때 향가는 이런 거야. 이런 특징이 있어. 이게 술술술 나와야 돼요. 그렇게 체득이 되셔야 나중에 학교에 고등학교 국어 가서 어떤 기본 개념이 없어서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향가에 대해서 이렇게 주절에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신라시대에 유행했던 노래예요.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요. 고려 신라시대에 유행한 노래다. 를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표기 방식은 뭐냐? 한자를 빌렸거든요. 이거 향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말 어순으로 적었다. 그러면 중국어를 단순하게 우리말 어순으로 그 어순만 바꾼 거냐 하면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중국어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중국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어가 아니고 우리식의 방식으로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다라고 하면 동사가 love죠. I love you 해야지 미국 사람들도 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이런 거죠. 나 그지? 이렇게 는 할 때 는 뭐 나는 너를 할 때 너를 하면은 너 뭐지? 이렇게 그죠? 예를 들면 사랑도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러브로 적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식대로 그냥 문자만 빌려와서 우리 식의 글자를 썼다는 거지 한자 즉 중국어로 썼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요. 그래서 우리의 문학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구체, 8구체, 19체고요. 자, 쉽게 말하면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가 있다. 가장 정제됐다라는 건 가장 발전된 형태라는 거고요. 19체 향가에서 가장 잘 중요한 건 낙구 첫머리예요.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온다는 거고요. 낙구는 9번째 줄이에요. 근데 이것이 시조와 가사에 영향을 주게 돼요. 자, 낙구 첫머리 감탄사라는 것이 하는 역할, 이게 중요한데 일단은 감탄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 시상을 마무리해요. 시상 전환, 그 다음에 정서를 집약해서 시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예전에 말한 향가를 배웠어? 근데 19체 향가야? 낙구에 감탄사가 있어요. 감탄사의 역할을 물어보는 서술형이 잘 나왔어요. 공통된 단어 이거 다 들어가야 돼요. 시상을 전환한다. 시의 정서에 집약해서 시를 마무리한다. 이런 것들이 시조와 가사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주된 창작층이 쉽게 얘기하면 지배계층이냐 피지배계층이냐 이렇게 양분화시켜 생각을 해본다면 한문이란 말이에요. 그지? 한문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지배계층. 그 당시 승려. 화랑은 그 당시 엘리트 단체죠. 같은 지배계층. 층이 주된 창작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개념은 요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향가가 뭐니? 그러면 향가라는 거는 신라시대 노래인데 향찰이라는 걸로 썼어. 근데 향찰은 중국어는 아니고 우리식대로 중국어를 사용한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방식의 표기 방식이라는 거. 우리만의 표기 방식이라는 거. 근데 가장 발전된 형태는 19체인데 19체의 낙구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와. 근데 그 감탄사는 시상을 전환하거나 정서를 집약하고 시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조선의 시조와 가상에 영향을 줬어. 이렇게까지 설명이 가능하게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불리던 노래고요. 구비전승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구비전승이라는 건 뭐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거죠. 입으로 전해졌다. 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야. 처음부터 기록이 아니라, 그지? 다시 알 수 있고요. 자, 특징 첫 번째.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분연체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절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연을 나눴다는 거예요. 분연체, 분절체, 연을 나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 후렴구가 있습니다. 매 연을 나누는 후렴구가 있고요. 후렴구는 궁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작품과 관련된 의미가 없어요. 작품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왜? 나중에 덧붙여진 거거든요. 요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왔어요.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나중에 덧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흥을 돋우기 위해서 단순하게 쓰여진 거다. 궁중음악이면 누구 위해서 왕을 위한 노래로 만들면서 왕이 들으면 좀 기분 좋을 만한 구절들이 첨가되는데 그게 기존의 시의 정서와는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근데 후렴구의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연을 나누는 분연의 기능이 있어요. 후렴구가 끝나면 연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면 되고 그 다음 주된 창작층이 누구냐라고 하면 평민이죠. 평민이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록할 수가 없었죠. 한자가 있었지만 한자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평민들의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남녀간의 사랑, 어떤 평민들의 어떤 소박한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것이 구비전승 됐는데 지금까지 왜 전승이 돼서 우리가 쓰게 됐느냐? 나중에 기록이 돼요. 조선시대에. 자, 궁중음악으로 정착이 되면서 조선 초 훈민정음으로 한글로 기록이 됩니다. 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을 때
주변 분위기가 어땠냐? 와,